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엔 참 인터페이스를 공부했죠. 뭐 기타 등등. 여기,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요거 명령어 들어가기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참, 그리고요. 먼저 요거부터. 자, 이렇게 일단 이걸 그려놨어요. 음영으로 바꾸시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음영. 자, 이 상태에서 일단 퍼스펙티브 활성화 시키고 요거 잘 보세요. 이거 컨트롤하는 방법이요. 화면 제어하는 방법이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누르시고 누른 상태로 이렇게 돌리시면 회전이 되고요. 마우스 쪽 그러니까 우클릭이죠. 우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회전됩니다. 그리고 Alt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Alt 누르고 오른쪽 우클릭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돋보기가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죠. 대신에 토글로 그냥 가운데 버튼 토글이죠. 토글로 이렇게 돌리셔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여기 뻑뻑하게 돌죠. 근데 Alt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되죠. 부드럽게 그 차이입니다. 그냥 토글 보통 땐 쓰고요. 좀 민감할 때 Alt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냥 그냥 우클릭은 회전, 가운데 토글은 스케일, 그리고 Alt 누르시고 우클릭은 스케일인데 부드럽게 돋보기 나오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스케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옆으로 그냥 전후 좌우 이동을 하실 때는 Shift를 누르시고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이 퍼스펙티브 창에서는 전부 다 우클릭이에요. 우클릭에다가 가운데 토글 요것만 스케일이고 나머지는 다 우클릭입니다. 우클릭 누르고 회전. Shift 누른 상태로 우클릭하면 손바닥 나오죠. 그러면서 이동.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는 거지 물체가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탑뷰에서는 다른 거 누를 거 없어요. 탑뷰에서는 Shift 누를 거 없이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동이죠. 프런트 뷰도 우클릭하면 마우스 우클릭 이동. 라이트 뷰에서도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동. 근데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퍼스펙티브에서는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선 그냥 탑뷰, 프론트, 라이트 뷰에서는 이동하실 때 그냥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동이 돼요. 화면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건은 그대로 있고 카메라 그거에 따라서 카메라 각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는 평면상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위에 아래 좌우로만 이동하죠. 마우스 우클릭. 그런데 퍼스펙티브 창에서 이동을 하시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이요. 이렇게 이동하죠. 그리고 회전을 주시려면 그냥 우클릭. 탑뷰에서는 회전이 안 먹죠. 프론트 뷰, 라이트 뷰는 회전이 안 먹어요. 그렇게 아시고 퍼스펙티브에서면 마우스 우클릭하면 회전됩니다. 근데 퍼스펙티브에서의 퍼스펙티브 창에서의 이동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나머지 탑뷰, 프론트, 라이트 뷰에서는 그냥 오른쪽 클릭으로 됐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원래 회전, 그리고 Shift 잡고 이동, 그리고 크기 조절하면 끝난 거예요. 퍼스펙티브에서는. 탑뷰에서는 그냥 이동, 프론트 뷰에서는 이동, 라이트 뷰에서 이동. 그러나 한 가지 뷰를 바꾸시려면 컨트롤 누르시고 여긴 컨트롤로 누르면 이건 이제 토글로 써도 되고 컨트롤은 이겁니다. 여기서도 컨트롤은 이거고요. 컨트롤은 이렇게 컨트롤은 이거고. 그런데 이거 뭡니까? 갑자기 프론트 뷰가 이상해졌죠. 갑자기 퍼스펙티브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갑자기 막 이렇게 돌아요. 여기도 갑자기 이렇게 돕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상태를 일단 먼저 돌려놓을게요. 화면이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라고 그랬죠. 요거 4개의 뷰코트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컨트롤 누르고 Alt를 누르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스케일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Shift를 누르시면 여기는 아무 그거 없어요.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퍼스펙티브만 시프트를 누르셔야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회전이 되고요. 우클릭이에요, 우클릭. 우클릭. 좌클릭은 없어요. 항상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 좌클릭으로는 뷰포트 이렇게 화면 이렇게 제어가 안 됩니다. 무조건 우클릭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첨가가 된다면 퍼스펙티브 창에서는 시프트를 누르시고 우클릭하시면 이동, 놓고 회전하시면 회전,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알트 키도 마찬가지죠. 알트 키나 컨트롤 키는 똑같아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케일, 알트 키 누른 상태에 스케일. 저는 그냥 컨트롤 누른 걸로 컨트롤로만 통일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이러시면. 그리고 컨트롤을 안 누르시고도 이렇게 스케일은 그냥 가운데 토글 창 있죠? 이렇게 토글 창이 된다. 중간 버튼, 마우스 중간 버튼 위아래로 돌리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스케일은 되는데 좀 뚜뚜뚜뚜 끊기는 맛이 있죠? 끊기는 맛이 없으려면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자연스럽게. 요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뷰가 갑자기 퍼스펙티브처럼 돌았잖아요. 그거는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이거는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요건 똑같아요. 이렇게. 이미 이건 다 퍼스펙티브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회전이 되지. 잘 보세요. 이렇게. 근데 그냥 그 우클릭으로는 회전만 되지 이게 다 바뀌어서 그래요. 탑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가 퍼스펙티브로 똑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이동하시려면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우클릭 하셔야 돼요. 이제 퍼스펙티브화 됐으니까 창이. 원래로 돌리시려면 요거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회전한다. 이미 이제 퍼스펙티브랑 똑같이 바뀐 거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를 안 누르고 회전을 시키려면, 안 눌러도 회전이 되려면 그냥 마우스 우클릭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려면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러면은 이제 스케일, 부드러운 스케일, 그냥 가운데 토글로 이렇게 돌리시면 그래도 저 스케일 확대 축소 아셨죠? 원위치로 돌리.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잘못 조작하시다가 잘못 눌러져서 이렇게 되시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거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설명. 퍼스펙티브에서의 이동은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탑뷰에서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론트 레프트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회전은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퍼스펙티브에서 회전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데 이동은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탑뷰에서는 회전 없고 프론트 뷰 라이트도 회전 없어요.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 나오죠? 퍼스펙티브만 주의하세요. 옮기시려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라이트 뷰에서는 이동이지만, 이런 데서는 이동이지만 퍼스펙티브에서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회전이에요. 이걸 똑같이 이동하시려면 시프트 키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크기는 그냥 가운데 토글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걸로 회전 주시면 돼요. 마우스 가운데 중간 버튼이죠. 중간 버튼 토글 버튼을 위로 아래로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좀 부드럽게 하시려면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위아래로 이렇게 끄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뷰 이렇게 조작 방법, 뷰 이렇게 움직임 조작 방법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있는 오스냅, 이 오스냅도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스냅 전에 일단 그 오스냅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그 밑에 또 요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 히스토리 기록 끝에 이 히스토리 기록은 나중에 좀 천천히 다른 명령을 하면서 오브젝트 들어가면은 요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드 스냅은 말 그대로 그리드 스냅 켜져 있으면 여기 직선을 하나 클릭해서 켰어요. 좀 보세요. 이렇게 이 모는 종이 모는 눈금에 따박따박 걸리죠. 이게 지금 그리드라고 하는 것에 스냅이 걸린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시고요. 이거 거의 쓸 일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평범하게 여기에다 대겠다 그러면 그리드 스냅 키시고 여기다 꽁 찍으시면 이렇게 되죠. 빠져나오시긴 했는데, 아니, 요 직선은 됐어. 빠져나오려면 ESC 키 딱 누르시면 됩니다. ESC 키. 제일 저기 왼쪽 상단에 있는 ESC 키 딱 클릭하시면 빠져나와요. 그건 이제 참고로 하시는 거고. 그리드 스냅은 이런 거고요. 직교 모드. 직교 모드는 이겁니다. 이건 좀 나와 있고. 이걸 걷어요. 그래서 0 엔터에서 0점에다 먼저 찍습니다. 찍었어요. 근데 보세요. 위로 안 올라가죠? 탑뷰에서 보시면. 안 올라가. 그러다가 이쯤 왔을 때, 180도 왔을 때, 270도, 360도. 요게 직교 모드입니다. 얘가 직선이 이렇게만 가라고 나온 게 이게 직교 모드예요. 거기 끄시면 마음대로 돌다가 직교 모드 키시면 0에 잡히고 90에 잡히고 막 90도 각도 범위 내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주시려면 90도가 아니라 난 45도야. 그러면 여기 옵션 창에 들어가세요. 옵션 창에 들어가셔서 그리드인가? 그리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드에 있네요. 아닌가? 스냅 간격, 그리드선, 그리드 보조 간격. 여기는 없네요. 이 그리드선, 이 그리드 안에는 그리드 개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겁니다. 그러면 모델링 번역 뷰, 모델링 보조 기능. 이건 뭐 만만한 게 이거니까 한번 찾아보죠. 커서 도구.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일단은 쭉쭉쭉쭉 안 나와 있네요. 저도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건 스마트 트랙이고요. 이건 미세 이동. 뭐 그 전에 했던 거. 여기도 없네요. 그러면은 어디 보자. 그리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드선 표시. 단위는 아닐 거고, 밀리미터 호용차, 렌더링 메쉬. 이것도 아닐 것 같고요. 도구 모음은 아니고, 모델링 보조 기능. 요걸 그냥 위에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직교 스냅,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체 스냅은 뭐 이거는 됐고요. 여기도 아니네요. 그럼 볼게요. 커서 도구 뭐 아니고, 스마트 트랙은 아니고, 미세 이동도 아니고. 얘가 어디 있긴 있을 겁니다. 주석도 아니죠. 치수, 선 종류. 이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리드. 이 그리드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드가 아니네요. 그리드선 간격은 이제 또 10으로 해놨으니까 주 그리드선 선 간격이 10개로 되어 있으니까 요 한 모눈에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보조 그리드선. 이건 아니네. 잠시만요. 좀 찾아볼게요. 단위도 밀리미터 아니고, 단위를 클릭하면 모델 레이아웃. 이것도 아닙니다. 도구 모음은 절대 아닌데, 일단은 켜볼게요. 도구 모음 아니고요. 라이브러리, 센스, 마우스도 이건 아니죠. 마우스는 아니고, 미세 이동. 이쪽엔 들어가 있을 일이 없고, 스마트 트랙도 아니고, 커서 도구 설명, 개체 스냅 거리, 이것도 아니고요. 건볼, 이것도 아니고, 개체 스냅은 꼭 이게 왜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지? 건볼은, 뷰,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씩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답답은 하시겠죠. 근데 뭐 저도 찾아봐야 되니까. 파일에는 뭐 없을 거고. 이 위에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위에 어디쯤에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리드. 직교 모드죠. 현재 직교 모드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찾는 거 아닌데? 이거 맞는데? 직교 모드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직교 모드. 이게 모델링 보조 기능에 속해 있을 건데, 직교. 여기 있네요. 헤이 참. 모델링 보조 기능, 그리드 스냅 켜기 바로 밑에 직교 스냅 설정이 있잖아요. 이거를 90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걸 45도로 바꿀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보시면, 다시 클릭해서 보시면, 쓸데없이 시간만 많이 까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45도, 90.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별로 필요가 없냐면, 일단 다시 들어가서요. 이거는 그냥 90도로 다시 맞춰 놓고요.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었죠. 어쨌든 요거 직교 모드라는 거는 그런 것이다. 근데 일단 꺼놓고요.
직교 모드랑 똑같이 쓰시려면 그거 굳이 막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90도로 요건 그냥 해놓고요. 여기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쉼표를 눌러보세요. 쉼표는 한번 꽁 찍는 겁니다. 찍고 띄는 거예요. Shift 키는 계속 누르고 있고 꽁. 그러면은 여기 폴리라인의 다음 점하고 이 명령창에 이렇게 여기 부등호 같은 게 생겼죠. 근데 어찌 보면 각도 표시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쉼표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각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45 엔터 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딱 이 자리에서 45도, 90도 이렇게 45도 각도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굳이 직교 모드 쓰실 필요 없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여기서 거리는 지정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20 엔터 하면 이제 이렇게 여기 사회에서만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뭐 그냥 클릭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직선 설명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직교 모드란 키시면 0 엔터 하고 90도 각도로 도는데 여기 옵션 창에 들어가시면은 모바일 보조 모델링 보조 기능에 그리스냅 두 번째 칸에 여기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신할 역할은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직선을 0 엔터하고 찍고 시작선을 찍고 나서 얘를 그렇다면은 여기서 각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쉼표 클릭 해주면 이제 각도를 정하라고 명령창에 이렇게 커서가 움직여요. 이렇게 보세요. 그럴 때 나는 50도 할 거야. 엔터. 그러면은 자, 각각의 50도씩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교 모드를 쓸 일이 없다. 요게 있으면.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 끌게요. 직교 모드는. 이 평면 모드는 중요합니다. 이 평면 모드는 개체 스냅하고 평면 모드는 중요해요. 건볼도 중요하고. 일단은 평면 모드 설명을 드릴게요. 평면 모드는 요게 있어야 돼요. 퍼스펙티브 창을 보셔야 좀 뭔가 와닿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 X축, Y축이잖아요. Z축은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쳐다보고 있는데 프론트 뷰로 오시면 X가 이쪽이 0이잖아요. 0 바닥면이잖아요. 바닥이 0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바닥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커브를 그리든 뭘 하든 퍼스펙티브 보세요. 항상 바닥면에서 찍혀요. 0점의 기준으로 찍힙니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0점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데 그럼 이걸 높은 위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높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들면 높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Z 바닥이잖아요. 근데 높은 위치에서 좀 출발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클릭하고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찍어야 되겠죠. 여기서 프론트에서 보면은 Z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Z라고 표시되어 있고 Z축이 높이에요. 그래서 내가 높이를 여기 찍었어요.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탑뷰에서 이제 그립니다. 평면 모드를 일단 끌게요. 탑뷰에서 그릴게요. 어떨까요? 0으로 그냥 그 다음 커서가 0으로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리죠? 0, 프론트 뷰 보세요. 프론트 뷰. 위에서 프론트 뷰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탑뷰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 높이가 0점으로 다시 곤두박질 쳐버리죠. 땅바닥으로. 이게 뭐냐면 평면 모드를 안 켰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 모드를 딱 키시면 내가 처음에 클릭한 이 높이 프론트 뷰에서 내가 이 정도 높이에 먼저 클릭한 높이 그 선을 땅바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세요. 근데 탑뷰에서 그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죠. 일직선으로 거기가 이제 얘의 평면 모드가 되는 거예요. 평면 모드를 켜놓으실 때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평면 모드를 꺼버린 순간 다시 땅바닥으로 0점 Z 그러니까 Z축 0의 그 땅바닥으로 딱 떨어져 버리죠. 다시 또 이제 땅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프론트 뷰에 올라오셔서 다시 내가 높이를 찾으려고 찍었어요. 위로. 그런데 또 탑뷰로 가시면 또 땅바닥으로 가죠. 땅바닥으로. 보세요. 밑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다시 평면 모드를 키시면 요 높이 최초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 마지막에 끄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에 끄는 높이로 갑니다. 평면 모드. 자 보세요. 다시 마지막 끄는 높이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평면 모드예요. 이게 단계 평면 모드가 아니라
보통은 평면 모드가 꺼진 상태는 그리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저기 톱뷰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높이를 주고 싶어 그럴 때 이제 프론트 뷰에서 높이를 지정하고요, Z축 높이를 지정하고 다시 탑뷰로 와서 이제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내야 되는데 바닥으로 또 걸리잖아요, 바닥. 근데 난 처음 이 높이로 처음 여기 찍은 높이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럴 때 평면 모드 키시고 이렇게 가시면 그 높이에서 이렇게 모양을 내실 수가 있다. 그러다가 스냅이 걸리면 또 안 됩니다. 여기 해가지고 이제 그 스냅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평면으로 간다. 평면인데 자기가 지정한 높이에서 그 다음 점들은 먼저 지정한 점 높이만큼 그대로 유지한다. 그게 평면 모드다. 끄면 만약에 프론트 뷰에서 높이를 지정해줬어도 탑 뷰에서 가면 다시 0점으로 바뀌고, 이걸 켰을 때 다시 또 위로 올라와서 또 이 방향, 이 Z축의 높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평면 모드고요. 뭐 이렇게 차분히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설명은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정석적인 정석이 아니라 그 평균적인 설명인데 제가 설명의 표현이 조금 서툴러서 그렇지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우고요.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요건 중요하니까 평면 모드. 자, X, Y축이 있고 요 위에서 그리면 항상 제가 지금 탑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프론트 뷰를 보세요. 딱 Z축 0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죠. 커서가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0에서만 움직이죠. 이거를 Z가 높이니까 높이를 지정하려면 탑뷰에서 높이를 지정할 수 없어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요. 이게 0에서 처음엔 이렇게 돌다가 요 위로 올라와서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고 싶은 거야. 이렇게 돌고 싶은데 이게 안 켜져 있으면 다음 점은 바닥에 다시 0점 요 바닥에 탑뷰에서 봤을 때 저거 됩니다. 곤두박질 쳐요. 근데 그림은 탑뷰에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높이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때 평면 모드를 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그 높이에서 이 0점이 아닌 Z축 0점이 아닌 여기 찍은 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그 높이를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 모드 설명 끝내고요. 개체 스냅 하기 전에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고요. 일단 빨리 끝나는 거 스마트 트랙. 스마트 트랙은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거의 저도 쓰지는 않는데 제가 여기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그시면 잘 보세요. 끝점이 지금 체크돼 있잖아요. 끝점이 체크가 되고 이렇게 꼽으시면 쭉 비슷한 자리로 이렇게 딱 수직이면 이렇게, 또 수평이면 또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와 동일한 선에서 이렇게 된다. 이게 되게 유용해 보이는데 그다지 써보다 보면 유용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저기 스마트 택은 그런 거다. 그리고 건볼은 뭐 좀 이따 개체 스냅하고 건볼 하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요. 일단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자, 끝점이라 하면 이제 지금 저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개체 스냅, 5스냅, 소위 5스냅. 여기 이제 이 사각 틀 안에 나는 쓰겠다 안 쓰겠다를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 체크되고요. 그리고 이걸 빼겠다면 마우스 그냥 그대로 빼려면 그대로 한 번 더 클릭하세요. 그럼 빠지죠? 한 번 더 클릭하면 빠지고, 마우스 왼쪽 클릭해요. 클릭하면 선택, 다시 마우스 왼쪽 그대로 클릭하면은 해제. 교차점만,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우스 우클릭도 쓰는 게 있어요. 교차점만 여기 여러 개가 찍혀 있어요. 왼쪽 클릭이에요. 막 여러 개 찍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나는 교차점만 쓸 거야. 그럴 때 여기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세요. 나머지는 싹 없어지고 교차점에만 체크가 되죠. 그리고 지우시려면 마우스 왼쪽 클릭. 그리고 이 전체에서 매듭점, 다시 한번 수직점, 중간점이 찍혀 있어요. 근데 나는 중간점만 쓸 거야. 이럴 때 마우스 왼쪽 클릭이 아니라 오른쪽 클릭을 딱 하면 얘는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얘는 남고 수직점 다 사라졌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은 마우스 이용 방식은 선택과 해제를 이렇게 하되, 여러 개 찍혔을 때 내가 꼭 필요한 걸로 쓰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여기 사각틀에 갖다 대고 중심점만 쓸 거야. 클릭하면 나머지는 없어지고 중심점만 남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순서로 끝점. 직선으로 표현할게요. 설명을 드리면서. 자, 딱 찍었어요. 아무데나 찍은 거예요. 끝점은 여기 몇 개가 있을까요? 이 모서리는 다 끝점이죠. 끝점, 끝점, 끝점.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실 때 쓰려고 오스냅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끝점이 들어오면 만약에 이게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선이 어느 끝점인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알아요. 이제 끝점 하면 그 선의 그 선의 끝점이라고 나오는 게 두꺼운 여기가 얇았잖아요. 딱 되면 두꺼워지죠. 이 선의 끝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딱 잡았어요. 그럼 반대편 두꺼워지는 선의 끝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이 두껍게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선이 두꺼워졌죠. 잘 보세요. 이제 이쪽이죠. 이쪽 선의 끝점, 이쪽 모서리의 끝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저 위에 여기가 까매 두꺼워졌죠. 이 선이 두꺼워졌죠. 잘 보세요. 이제 아래쪽이 두꺼워졌고 이렇게 하면 위에 게 두꺼워졌죠. 그 가장자리의 끝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점 설명 됐고요.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하면서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근처점은 이거는 커브로 설명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근처점, 니어점인데 이걸 딱 클릭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걷어요. 근처점이라면 이 선의 근처가 아니에요. 거기와 맞닿아 있는 분. 이렇게 접하는 거를 이게 접선하고는 좀 틀린데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가 근처가 아니고 여기 딱 닿은 게 근처점이에요. 여기에 닿아서 쭉 간다. 그러니까 근처점의 의미는 좀 틀려요. 이 근처가 아니라 여기에 딱 닿는 부분. 닿는 부분의 모든 그쪽을 이제 근처점이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점은 이거죠. 점 하나 찍어 놓고 이거 쓰면 이렇게 점 안 찍혔죠? 이제 점 이게 점이에요. 점은 뭐 크게 설명할 거 없고요. 중심점, 중간점 잘 보세요. 어디나 가운데는 있잖아요. 자, 하고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것과 이것의 거리가 중간인 곳에 찍히겠죠? 없나요, 이거는? 이런 건 없네요. 중간점 체크 안 했죠? 체크하시고, 이렇게. 중간. 여기가 중간이라는 거죠?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16.364 저기 지금 명령창 위에서 보시면 16.364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여기 다시 클릭 16.364 다시 이쪽 클릭 16.364 이렇게 중간에서 딱 중간 거리에서 끊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중간점이라는 것은 이게 만약에 이건 반이잖아요. 그럼 어디 중간에 여기에 걸리겠죠. 요쪽 반과 요쪽 반의 가운데 거리에서 딱 체크가 되는 겁니다. 뭐 여기도 체크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데도 중간은 있으니까 가장자리도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있으니까 가장자리 중간에 이렇게 걸리겠죠. 이게 중간점입니다. 지워버리시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이거 뭐 한 번씩은 해야지. 그리고 중심점. 자, 이런 것들, 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타원, 그리고 뭐 이런 거, 다각형, 이런 것들은 다 중간점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중심점이 있을 것이고, 이거 뭐 직사각이든 뭐든 일단 그거 놓을게요. 뭐 육각이든 변해수 바꿔서 유혹 엔터 해서 육각이든 얘들은 어디나 중심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어떤 도형의 형태들은 다 중심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글뱅이만 이런 원만 중심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 중심점 찍으시고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중심점을 찍으실 때는 중심점을 체크를 하실 때 가운데 막 여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여기서 찾으시면 안 되고 그 틀, 사각 틀이든 동그란 틀이든 뭐 육각의 틀이든 가장 우리 왜 저거 있잖아요. 근처점 잡을 때 근처에 가듯이 되세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근처에서 가운데 중심에 딱 찍어줍니다. 얘도 근처점 되듯이 갖다 대면은 중심점으로 딱 찍히죠. 얘도 이렇게 가까이 되면 중심 찍힙니다. 이럴 때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중심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 교차야 뭐 서로 교차한다는 거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 게 교차점이에요. 교차점 이렇게 체크하시고 손을 갖다 대면 걸리시죠? 걸리시는 거 보이죠? 이게 교차점입니다. 그리고 수직점. 수직점은 뭐냐? 여기다 걷어요. 수직점 한번 찍어볼게요. 어디 걸리는데 여기다 딱 클릭. 끝점을 같이 잡아줄게요. 끝점하고 수직점 잡혔어요. 끝점은 여기 잡히겠죠. 수직점은 여기 가시다 보면 쭈르르 가시다 보면 딱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선의 이쪽에서 출발하는 선이 90도로 만난 겁니다. 이게 수직점이에요. 딴 게 아니고. 다시 얘 클릭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 선의 90도 각도에서 딱 만나는 부분. 이게 지금 수직점입니다. 재보면 90도겠죠, 뭐, 이걸로.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90도, 얘도 이렇게 90도. 그게 바로 수직점입니다. 됐고요. 딜리트. 접점. 접점은 이겁니다. 이게 원이 하나 더 알트 클릭하시고 접점은 딴 거 아니에요. 여기 클릭 해가지고 이게 여기에서 접점은 못 찾죠. 잘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접점을 못 잡아요. 뭐가 있어야 접점을 잡죠. 만약에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접점. 네,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게 가면서 접점을 잡아줘야죠. 이렇게. 여기도 뭔가 접점이 걸리겠죠. 접점이라 하면, 잘 보세요. 이게 만나긴 하는데, 이 원과 이 직선에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자리. 이거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비슷하게 갔어. 이렇게. 이건 접점이 아니죠. 교차하는 거죠. 이렇게. 교차하는 거고, 접점은 이 면의 한 점, 아니, 이 원의 선의 한 점과 이 직선의 한 점이 딱 만나서 스치고 지나가는 거를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접점을 클릭이 된 상태면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대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한 점에. 그리고 탭 누르시고 쭉 가시면 요거는 잘못됐네요. 컨트롤 Z 딱 해가지고 탭을 누른 상태에서 쭉 갔어요. 엔터. 그게 아니죠. 다시 이렇게 접점. 여기 아까는 여기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 겹쳐 버리잖아요.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접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엔터. 이렇게 되면 여기 딱 이 직선과 이 둥그런 원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자리. 그게 접점입니다. 접점을 그래서 체크한다. 접선을 체크하려면 뭐 여관에서 접점이 어딨어? 왜냐면 점에서는 접점이 없죠. 내가 지금 점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접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찾아도 접점이 없죠. 왜? 이어지는 접선이 있어야 접점이 생기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야 뭐 얘랑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뭐가 생기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접점은 이런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는 4분점. 4분점이라 하면 자 보세요. 0 원이죠. 원과 관련된 게 4분점이에요. 거의 뭐 4분점은 원하고밖에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나 원이나 요거 타원 뭐 요런 종류. 0 엔터. 0이 안 눌러지네요. 0 엔터. 다시 0 엔터. 딱 잡았죠. 4분점이라 하면 별거 아닙니다. 0 엔터 해놓고 다시 뭐 여기서 하나 더 그리죠. 뭐 0 엔터. 요 부분 원을 그렸을 때 제가 지금 이걸 그릴 때 타원을 이 원을 그릴 때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다가 지금 Shift 누르고 지금 잘 보세요. 방향을 수직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Shift 누르면 수직이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직교 모드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딱 90도로 이렇게
직교 모드랑 똑같은 겁니다. Shift 누른 상태로 이렇게 돌리시면 딱딱 끊어지죠. Shift 누르시는 게 직교 모드랑 비슷한 거예요. 딱딱. 그리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점이 된 거죠. 이렇게 돈 거죠. 이렇게 이걸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냥 막 이렇게 옆으로 그린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4분점 찍을게요. 자, 여기 걸리죠. 여기 걸리죠. 4분점. 그래서 4개일 수밖에 없죠. 4분점. 4분점이니까 4등, 원을 4등분한 점. 4분점. 근데 왜 이렇게 여기에 걸릴까요? 여기 교차하는 쪽에. 제가 아까 직교 Shift 누르고 이게 원을 그릴 때 Shift 누른 상태에서 딱 클릭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군데가 이렇게 생긴 거지.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적당히 그냥 찍었어요. 원을. Shift 안 누르고. 그럼 4분점의 위치가 틀립니다.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엉뚱한 데 있잖아요. 아, 아니네. 요건 딱 맞네. 네, 요건 맞네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Shift를 안 누르고 이 원이 지 맘대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생성이 안 되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얘도 심자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도 그렇게 돼 있나? 이걸 바꿔놔야 설명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쪽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어점을 켜 보시면 틀리죠. 이렇게 4분점. 자, 보세요. 4분점이라면 여기 아니네. 이거는 이게 맞는가 봅니다. 대충 찍어도 4분점은 이렇게 걸리네. 저는 여기 걸리고 이렇게 옆으로 누웠으니까 원이 4분점이 이렇게 걸릴 줄 알았더니 똑같이 90도 각도에서 걸립니다. 이건 조금 의외네요. 이걸 보시면은 시작점이 여기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끝점일 거라면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이 선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끝점이 걸리겠죠. 요거는 이제 밑에 걸리겠죠. 이렇게 끝점. 얘는 이제 4분점, 4분점, 끝점. 여기 있겠고. 끝점만 틀리지 4분점은 똑같이 연결되나 봅니다. 이거는 뭐 저도 이거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4분점은 이 원을 4개로 나눈다는 뜻이고, 이것도 다각형도, 다각형은 안 됩니다. 원하고, 요거 헬릭스는 될 거예요. 아니, 헬릭스랜다. 요거. 타워는 될 겁니다. 타워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것도 4분점을 잡힐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고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잡힙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가 의외네. 이쪽에 시작점이면은 여기가 끝점, 시작과 끝점이 여기면 4분점이 이렇게 잡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수직점에서 잡히네요. 정상적으로. 그거는 또 처음 알았네. 예, 이렇게 잡힙니다. 그렇게 아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잡힌다.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요. 이걸 수직으로 내리나 그냥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옆을 사선으로 클릭해서 정해 놓나 4분점은 똑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똑같이 밑이면 정확하게 밑이면 여기는 여기는 여기. 그러나 끝점은 틀려요. 끝점은 뭐냐면 이 원이 어디에서 이렇게 돌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 시작과 끝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과 끝점은 항상 같은 위치. 이렇게 있죠. 근데 얘는 아까 여기서 제가 이 원을 그릴 때 여기에서 딱 클릭하고 멈췄잖아요. 그럼 여기에 끝점이 걸리겠죠. 그 차이지 4분점 빼고는 끝점은 항상 이렇게 내가 세워놓은데 틀리네요. 이 부분은. 요거는 조금 이해하세요.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설명을 좀 어눌하게 드렸는데 이해를 하시면 이게 조금 한번 이해를 도와야 되겠어요. 이거는 쉬프트 누르고 여기 이쪽 90도로 된 거고 이거는 제가 옆으로 사선으로 됐어요. 그럼 여기가 시작과 끝점이고 얘는 여기가 시작과 끝점입니다. 자, 끝점 맞죠? 근데 얘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끝점 위치는 틀린데 끝점 위치가 틀리다고 그래서 4분점 위치가 틀리냐? 4분점 위치는 같다.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같다. 90도 각도 위치에서
보시면 얘도 90도 각도 위치에서 이렇게 찍힌다. 이렇게 된다. 똑같다. 그러니까는 끝점과 4번점 위치는 틀리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매듭점. 매듭점은 좀 설명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여기 켜보시면 제어점이 켜져요. 근데 이 안에 매듭점은 숨어 있습니다. 매듭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선에서는. 근데 이거를 돌출을 할게요. 이렇게 면으로 돌출을 하시면 매듭점은 보입니다. 표현이 돼요. 뭘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퍼스펙티브 볼게요. 요 아이소 커브 요 자리가 매듭점입니다. 그리고 요 끝자리가 매듭점이고, 끝은 항상 매듭점이며 끝점이에요. 이 끝자리가 매듭점은 항상 끝자리에 있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아이소 커브로. 그러니까 선으로는 매듭점이 안 보이죠. 면이 돼서야 비로소 아이소 커브가 생기면서 여기가 매듭점이 되는 겁니다. 자, 매듭점 클릭하고요. 자, 보세요. 끝에는 무조건 매듭점 걸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걸리는 매듭점은 요 선에 걸리는 거죠. 선의 매듭점, 끝점이 매듭점이에요. 항상 끝에는 매듭점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 요걸 타고 가다가 제가 여기가 매듭점이라고 그랬죠. 아이소 커브 있는 자리가 딱 걸리죠. 딱 걸립니다. 아이소 커브 있는 자리에 매듭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딱 걸릴 거예요. 딱 걸리죠. 얘도 아이소 커브. 자, 이건 지금 선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면이 잡힌 게 아니라 이 선이 두꺼워졌죠? 잘 보세요. 선이 두꺼워졌죠. 그러면 선의 매듭점이 걸린 거예요. 그게 딱 아이소 커브와 딱 교차하는 지점이죠. 면의 아이소 커브. 여기도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래서 매듭점 끝났고요. 딜리트. 그리고 그 다음에 정점은 저도 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설명이 돼 있겠죠. 정점 클릭 도움말. 여긴 그런 거 없네요. 여기는 오스냅은 정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오스냅에 대한 그건 안 나와 있네요. 근데 하여튼 정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점을 일단 클릭해 볼게요. 찍고 정점 좀 위에 있어야 되나? 정점에 오르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뭐 써본 기억이 없으니까 0 엔터. 뭐 정점 뭐 걸리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정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옵니다. 요거 매듭점도 중요했고요. 요 투영, 이 투영을 제가 많이 써요. 투영하고 이 평면 모드를 콜라보로 많이 씁니다. 투영 이 명령과 이 평면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자, 왜 그러냐면 요걸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아주 내가 자주 쓰는 거고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제어점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폴리라인을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평면 모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높이에 맞게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높이에 맞게.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 Z축 높이를 적당히 두고요. 여기에서 평면 모드로 이렇게 갈게요. 자, 갔어요. 그리고 여기 제어점 킬게요. 얘도 제어점 키고요. 자, 그러면 탑뷰 활성화 시키고 이 평면 모드가 켜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를 잡고 이 점 있잖아요. 점을 클릭한 오스냅 점을 체크해 놓고 내가 이 친구의 점에다 붙였어요. 이렇게 이동해서 붙였어요. 평면 모두 켜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동해서 이 스냅이 걸린 이쪽에다 딱 점으로 붙였어요. 그러면 그냥 이 높이를 유지하느냐 보세요. 밑으로 가죠? 얘가 밑으로 이렇게 쳐져 버리죠? 얘 따라간 거예요. 바닥에 걸린 거. 평면 모드임에도 이 5스냅이 걸리면은 그쪽에 곤두박질 칩니다. 자, 요거 하나 잡았어요. 얘도 탑뷰에서 이렇게 점으로 딱 이동했어요. 어떻습니까? 밑으로 쳐박히죠? 근데 나는 이게 아니다. 그냥 이 높이를 유지하면서 얘 위치로만 가겠다. 할 때 여기서 투영을 같이 켜주시면 얘가 점으로 갔을 때 어떻습니까? 프론트 뷰세요.
흰 선이 쫙 쏴주면서 레이저를 쏴주면서 그 위치에 딱 멈추죠. 이 위치로 가지만 이 높이를 유지하죠. 얘의 높이를 다시 얘도 다시 점으로 됐다. 레이저를 팍 쏴요. 프론트에서 나는 그 높이를 유지할 거야. 오순에 안 따라갈 거야. 근데 탑뷰에서의 그 점의 위치는 갈 거야 라고 할 때 요걸 켜주시고 쓰시면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잘 보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Alt 누르시고 하나를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얘를 위로 올렸어요. 높이가 서로 틀리죠. 그런데 나는 이 높이를 유지하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할 때 요걸 한번 써볼게요. 근데 높이는 유지하고 싶어. 제어점 두 개 다 키고요. 자, 폈습니다. 그러면 자 출발할게요. 점에 오스냅, 요거 개체 스냅에 점을 체크하시고 투영이 켜진 상태 확인하시고 평면 모두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 갑니다. 쭉 드래그해서 끌고 가요. 점에 걸리죠. 딱 놨어요. 그 위를 높이를 유지하죠. 프론트에서 보면 딱 놓고. 근데 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 그대로 이 짐으로 유지가 이렇게 해서 점점 붙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선상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위에서 이렇게 딱 찍어버린 거죠. 이럴 때 투영 평면 모드는 항상 이렇게 높이를 지정한 데서 가지만 오스냅이 걸리면 이렇게 오스냅이 걸린 쪽으로 처박혀요. 그걸 막 방지하고 그대로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오스냅 그 탑뷰에서의 오스냅 그 방향을 가시려면 탑뷰든 어쨌든 요게 바뀌었을 때 뷰가 바뀌었을 때는 투영을 키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투영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정점 뺀 나머지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사용 안 하면 딱 눌러버리시면 전체가 아무것도 클릭 안 돼요. 그리고 사용하려면 딱 키시면 되고. 이거 뭐 컨트롤인가 시프트 누르면 뭐 된다는데 그냥 이렇게 끄고 저는 이렇게 키고 합니다. 정점은 저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뭐 저 확인해서 뭐 쓰실 분들은 찾아서 쓰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일단은 모르고요. 그냥 쓸 일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전엔 알았겠죠. 까먹고 못 썼겠죠. 쓸 일이 없으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오스냅 편은 마감을 짓고, 이게 개체 스냅 끝냈죠. 스마트랩 끝냈죠. 건볼도 요거 그냥 할게요. 그냥 오늘 여기 요거 들어가지 말고, 건볼까지, 그리고 히스토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끝낼게요. 이 건볼은 설명해야 됩니다. 건볼을, 요새는 자주 활용해요. 요새가 아니라 건볼은 뭐라 그러죠? 중요한 거죠. 건볼을 주로 써요. 저도 퍼스펙티브에서 뭐 이렇게 작업하거나 이럴 때 건볼 주로 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이렇게 했어요. 건볼에 일단 기본적인 그걸 보여드릴게요. 건볼 껐다가 체크하시면 이제 건볼이 나오죠. 오브젝트 체크하시면. 자, 이거는 한쪽만 당기면 원 스케일. 이렇게 한쪽씩만 이렇게 사각 툴 당기면 스케일인데 원 스케일. 여기는 불행히도 2 스케일은 없어요. 시프트 누르시고 여기를 잡으시면 3D 스케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요 가운데 요 가운데 요걸 기준으로 3D 스케일 이렇게. 근데 이런 건 3D 스케일이 걸리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면이 평면상에 있다. 0 엔터 이렇게 있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면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얘는 빼놨어요. 이렇게. 얘는 면이 저거잖아요. 두께가 없잖아요. 두께가 없는데 어떻게 스케일이 3D 스케일 0인 거를 100번 스케일을 해도 0이잖아요. 양쪽으로는 면적은 있어요. 같은 면이라도 이거는 시프트 누르고 쫙 하시면 3D가 걸리는 게 아니라 2D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면이니까. 면은 높이가 없잖아요. 3차원이 뭐예요? 면이 있고 높이가 있는 게 3차원이잖아요. 그래야 두께가 형성되고. 근데 이건 2차니까 입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실 때는 2차를 굳이 여기서 찾아서 2차 건볼엔 2차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2D 스케일을 건다.
그러니까 건볼에는 2D가 없으니까 3D 스케일, 이쪽에서 찾아서 아이콘 창에서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요거는 왜냐면, 원래는 건볼에는 2D가 없지만, 이런 면들은, 이렇게, 높이가 없는, 두께가 없는 면들은 2D밖에 안 걸리니까 Shift 눌러도, 이렇게 2D가 걸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백날 당겨봐야 바닥에서 넓어지는 2D가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2D 역할은 요거 그냥 두께가 없는 것은 3D가 아닌 2D로도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다시 건볼 키시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건볼은 이게 방향. 뭐 방향이죠. 방향과 스케일. 그리고 요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건 뭐 누가 봐도 아시겠죠? 회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동그란 거. 요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Z 이렇게 해야 설명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선 변하는 게 없어요. 개체 정렬해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전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요거를 정렬. 어떻습니까? 여기 다시 이거 다시 볼게요. 개체 정렬. 이렇게 가죠. 요 방향대로 내가 틀어놓은 상태. 자, 다시. 여기였죠? 이제 건볼 키워진 상태예요. 여기서는 90도가 서로 여기서 맞죠. X축, Y축 딱 90도로 여기 좌표랑 똑같이 돼 있죠. 이럴 때는 요걸 클릭해서 구성평면의 정렬 뭐 이렇게 하고 다시 뭐 개체 정렬해도 변화가 없어요. 건볼에. 근데 내가 건볼을 이렇게 틀었어요. 건볼을 틀어서 다시 클릭하고 구성평면이라 하면은 이거거든요. X축, Y축이 수직인 게 구성평면이 여기선 지금 이렇게 꺾였지만 원래대로라면 여기 빨간 선 보이죠? 이게 X축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Y축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딱 클릭하시고 그래서 흰 선을 누르고 구성평면에 클릭하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바뀐다. 그런데 나는 일루 이동이 아니라 요거 개체 요거 오브젝트 요거의 정렬로 이동하고 싶어. 개체의 정렬.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딱 방향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딱 그거 두 가지밖에 안 써요. 그리고 건볼 위치 변경을 딱 누르시면 이제 건볼 원점은 이제 내가 정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오스냅에서 끝점이다. 끝점 잡혔죠? 그리고 X축과 Y축을 정해라. 그러니까 X축은 여기고 Y축은 여기다. 이렇게 정하면 건볼이 일로 내려와요. 그건 이제 건볼 위치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왜 바꿨느냐. 항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회전해서 가운데로 돌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리면 얘는 기준점이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게 하고 싶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건볼 위치 이동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요거를 다시 구성평면에 정렬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요건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요 안에 쓰실 것 중에 저는 이렇게 건볼 위치 변경하고 구성평면 정렬, 개체 정렬 이렇게 바꿔만 씁니다. 나머지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고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만 써요. 일단 중요 내용, 자주 쓰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일이 다 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중요성도 없고. 우리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도 안 쓰는 건 많지만 그래도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것들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것만 하면은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기초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하고 대신에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이 항상 얘기지만 설명이 어눌해서 그렇지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걸 좀 잘 여과에서 잘 이렇게 생각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 쉬프트 키를 활용할 때인데 쉬프트 키는 저거라고 그랬죠? 쉬프트 키는 이렇게 3D인데 두께가 없으면 이렇게 2D로도 스케일이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쩔 때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짧게 붙어 있어. 이거 스케일을 늘리고 싶은데 너무 짧게 붙으니까 이상해. 그럴 땐 컨트롤 누르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사각바를 딱 당기세요. 그럼 사각바만 나옵니다. 이렇게 길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편하다.
컨트롤 누르고 요거는 요거 바만 이렇게 바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스케일 바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컨트롤 요거 잘 보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그냥 뜨잖아요. 그냥 뜨는 거지 다른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동의 역할을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Alt를 딱 누르시면은 뭐가 됩니까? 복제가 되죠.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서 Alt는 클릭하고 손 떼는 거예요. 툭 한 번만. 그럼 플러스 버튼 생기죠? 이러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복사가. 컨트롤 Z, Alt의 역할은 그렇고요. 또 여기다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것도 복사예요. Alt를 누른 상태예요. 그리고 화살표를 클릭. 화살표 클릭이에요. 엔터. 이러면 이만큼 복사가 돼서 올라갑니다. 다시 이 화살표를 클릭하기 전에 이거 그냥 옮기는 건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Alt 딱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리를 지정하는 거는 틀립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클릭해서 엔터. 그러면 이만큼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면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냥 화살표 옮기시면서 Alt 누르면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복사가 되는 거고, 그냥 내가 드래그한 위치에. 그런데 내가 이걸 2mm 위에다가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Alt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십니다. 거꾸로죠? 그리고 엔터. 아니면 그냥 내 임의로 그냥 내 화살표 어디든 가는 그 끝나는 데다가 복사하겠어. 그러면 화살표를 드래그 하면서 Alt를 터치 한번 하고 나서 딱 놓으시면 되고요. 그 차이입니다. 또 그리고 하여튼 이번 시간에 건볼은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요거 사각. 얘는 이렇게 돌리면 얘를 돌리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뷰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사각이 지금 현재는 파랗고 가로가 빨갛잖아요. 바뀝니다. 이제는 이렇죠. 왜냐 그 위치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록과 빨강 맞잖아요. 바닥이 초록과 빨강이잖아요. XY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세우다 보면은 자 보십시오. 바닥이 이제 Z하고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요걸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옮기고 싶어. 이건 자율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건 수직. 이게 수평으로만 가는데 얘는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이 방향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죠? 틀린 거. 이렇게 하면서 맞춰 가세요. 이렇게. 얘네는 수시로 저게 바뀌는 겁니다. 저게 그 뭐라 그러죠? XY 좌표와 ZX 좌표를 따라가면서 맞춰주면서 얘가 변하는 거예요. 요 사각틀은. 지금은 그렇게만 아세요. 헷갈리니까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펴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이게 X, 빨간 게 X, 초록이 Y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탑뷰가 그렇게 현재 구성이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프론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X와 Z로 돼 있죠. 지금 현재 내가 이제 Z는 이제 요거니까 요거는 이 색깔은 아니죠. 원래는 잘 보세요. X는 빨갛고요. Y는 현재 초록색이에요. Z가 지금 파란색이란 말입니다. 지금 Z 방향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얘는 프론트 뷰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높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그렇게만 아세요. 일단은 이제 하면서 이런 거는 하면 됩니다. 컨트롤 Z 됐고요. 그리고 또 건볼 요거까지 설명드렸죠. 요거는 좀 움직이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일단 그렇게만 판단해 주세요. 이게 뭐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평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간다라는 것만 가본다고라고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또 일단 회전은 뭐 여기 있죠. 이거는 뭐 방향에 잘 보세요. 이건 이렇게 돌죠. 요거 도시면 요거는 이렇게 돕니다. 그 각 뷰마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돌리니까 얘는 또 이렇게 돌고요. 회전각이 3D니까 요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탑 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이렇게 Z.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근데 내가 이제 얘를 이제 곧장 세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프론트 뷰 오셔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Shift를 딱 누르시면 뭐라 그래야죠?
직교 모드가 걸리죠? 90도로 뜨는 거고요. 이걸 숫자로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냥 클릭하세요. 그냥 여기 회전자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딱 하고 표시 나오죠? 90. 이렇게 입력해도 된다. 아까 이 화살표랑 같죠? 화살표도 클릭하면은 거리 뜨죠? 다시 클릭하면은 뭐 10, 10만큼 가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회전도 똑같고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스케일 이거 하나 클릭했어요. 1차로 늘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스케일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스케일은 2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를 치시면 2배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원 스케일이니까 위아래로만 이제 2배 늘릴게요. 2 엔터. 이건 배율입니다. 배율이에요. 이 스케일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내가 2만큼만 스케일이 커야가 아니라 2배만큼. 지금 현재 한쪽을 클릭했으니까 여기를 사각을 클릭했으니까 1D 스케일이겠죠. 그리고 2배만큼 움직일 거야. 벌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뭐 2만큼 저기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2배만큼. 배율이에요. 배율.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3D로 이건 3D로 안 늘어나니까 2D로 밖에 안 늘어나니까 그러면 Shift 누르고 여기 클릭을 한다. 그리고 또 2배 늘릴 거다. 엔터하면 2D로 되겠죠. 양쪽으로 이제 2배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 전 명령어 설명이, 아니죠. 이런 것들, 기본 이런 것들 설명이, 되게 어렵네요.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안 쓰는 것들도 설명하자니 그런 부분도 다소 어렵고, 또 개 중에 너무 안 쓰다 보니 모르는 것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특히 제가 이렇게, 이건 그냥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는 안 보여드릴 수 없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설명을 안 하는 거는, 그거 정말 필요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싶으면, 따로 조금씩 공부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이렇게 도움말도 있고 하니까. 근데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그때 공부 다 해놓은 것도 저도 처음에는 요 공부 다 했겠죠. 근데 안 쓰다 보니까 생각도 안 나고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쓸 일이. 대체되는 게 너무 많고 몇 가지만 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꼭 조금 좀 덜 중요해도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선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좀 어눌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덜 끝났어요. 덜 끝났습니다. 아직 저가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면을 이거 뭐,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보시고요.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거 이동, 스케일, 그리고 회전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복사도 이렇게 Alt, 이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뭐 복잡한 면에서는 힘들어요. 면이 꼬이고 하는데 이런 면들 두께 주는 거는 이렇게 올리시다가 컨트롤 누르세요. 여기 이렇게 까만 선이 같이 따라 올라가죠. 이렇게 퍼스펙티브 참에 보시면은 한 줄기가 수직으로 같이 따라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딱 놓으세요. 그렇지. 이렇게 면이 간단한 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올리시다가 잘 보세요. 현재는 따라 올라오는 선이 없죠. 수직으로. 이럴 때 컨트롤 딱 누르세요. 누르고 계세요. 이거 띄시면 안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한 걸로 드래그 하다가 클릭 버튼을 놓으세요. 그리고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클릭 버튼을 놓는 겁니다. 왼손을 띄세요. 마우스에서 왼손가락을 띄세요. 그리고 컨트롤은 마지막에 딱 놓으시면 됩니다. 이러면 두께가 형성됩니다. 여기까지 건볼 설명이었고요. 더 이상 건볼은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 정도까지 하면은 뭐 다 설명된 것 같아요. 자, 이 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면, 참 저것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면이 이렇게 두께가 형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세요. 누른 상태에서 이 면을 클릭해 보세요. 이 위에 면만 잡히죠. 이 위에 면을 잡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올릴게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높이만 올라가죠? 두께가 이렇게 이만한 건데 컨트롤 시프트 이걸 두께를 높이려면 원디 스케일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양쪽으로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한쪽으로만 늘어나고 싶어. 그럼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위만 클릭하시고 당기면 한쪽으로만 늘어나잖아요. 뭐 이런 효과도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고요. 이걸 올리시다가 또 컨트롤 누르세요.
그리고 또 마우스 왼쪽을 버튼을 놓으세요. 이러면 면이 또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스트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 단면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보면 요만큼 복파 요런 단면이 하나 더 생겨서 붙은 거죠. 아까 거랑 좀 틀려요.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클릭하고 그냥 올리시면 여기만 늘어나잖아요. 중간에 면이 하나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올리면서 컨트롤 누르시면 그 두께가 처음에 형성됐듯이 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설명드렸으면은 이제 건볼은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 끝났고요. 그러면 여기 그리드 스냅, 직교 모드, 평면 모드, 개체 스냅 요거 설명드렸고, 마지막에 히스토리 기록이 있는데 5스냅은 끝난 거고요. 요거 다 끝났어요. 근데 히스토리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설명이 안 되는 게, 히스토리가 작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명령에 따라서 작용이 틀려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한 가지 잘 보세요. 엔터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얘를 이렇게 옮겨 놨어요. 그리고 제가 미러 딱 클릭했어요. 그리고 미러를 클릭하는 명령어를 클릭하면은 모든 명령어에 히스토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히스토리가 명령어만 따로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이 도움말 보시면은 오른쪽에 도움말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치면 도움말 딱 클릭해서 보시면 내가 명령어가 내려진 거로 바뀌죠. 근데 여기 현재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요 미러 어디 갔냐? 그냥 이동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요거 무브창 옆에 이동창 옆에 이게 뭐냐면은 저거 같습니다. 피라미드에 이렇게 하나 체크가 돼 있죠. 요게 이 무브 명령은 히스토리가 걸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히스토리는 어느 건 걸리고 어느 건 안 걸린다. 그거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뭐 수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미러 딱 눌렀어요. 그럼 미러로 바뀌었죠. 여기 도움말에. 그리고 얘는 히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까지는 뭐 복사 옵션 이게 복사 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거보다 이건 여기 보시면 되니까 명령창 보시면 복사 예 아니요 나오는 거 보면 되는데, 요거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가 이게 바로 히스토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엔터. 그럼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플러스 그게 요거예요. 복사 옵션을 기억합니다. 복사가 예로 돼 있다. 저기 명령창에 보면 아니오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복사는 해야죠. 미러인데 0 엔터. 그러면 이러고 나서 히스토리가 걸린다 하니 이때 히스토리를 딱 체크합니다. 미리 체크해도 돼요. 명령어 내리기 전에. 근데 이 히스토리를 내린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또 히스토리 창이 꺼져 있죠. 히스토리 창이 한 번 할 때 한 번밖에 안 걸린다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여기서 히스토리 우클릭 하시면 항상 히스토리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히스토리가 걸리는 건 무조건 나는 내가 이걸 히스토리 기록 체크를 안 해도 걸린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쓰시면 나중에 안 걸려야 될 것도 막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식 객체 업데이트 해놓고요. 여기 체크해놓고 이대로 씁니다. 딱 이렇게만. 저는 딱 이렇게만 써요. 자식 객체 업데이트. 나머지 됐고요. 저는 그렇게 씁니다. 계속 걸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만의 이유가 있는데, 계속 걸리게 하시려면 히스토리 기록에 우클릭 하시고 항상 히스토리 기록에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우클릭 하시면 체크되어 있죠. 저는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씁니다. 자식 객체 업데이트만. 자, 그러면 얘가 엄마죠. 얘를 일로 보냈으니까 엄마라기보다는 얘가 저거죠. 원래 오브젝트죠. 이렇게 해보세요. 자, 간단하게 오늘은 요거 이제 히스토리 요렇게는 설명했어요. 그리고 히스토리 기록이 왜 상황에 따라 틀리냐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대보세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이게 지금 미러잖아요. 미러가 거울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거울 앞으로 다가가면 반대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다가가게 돼 있죠. 이게 미러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지웠어요. 딜리트. 이거를 제가 좀 내리시고요. 이 히스토리를 써볼 거예요. 2D 회전. 2D 회전도 여기 히스토리 딱 놓으면 2D 회전 클릭하면은 도움말에 이렇게 히스토리 표시되어 있죠. 아, 이거 히스토리 되는구나 하고
이때 명령어 내리고 눌러도 돼요. 히스토리 기록 해놓고 얘를 클릭하고 회전시킬 개체 선택했으면 엔터를 치라고 나오잖아요. 명령창에 엔터 치고 회전 중심 0 엔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돌렸습니다. 복사 얘로 하셔야 돼요. 여기 안 이뤄도 되는데 얘로. 자, 해서 딱 해서 엔터 했어요. 자, 그러면 히스토리 기록이 걸려있으니까 가까이 되면은 가까이 오겠죠. 위로 올리면 얘도 위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미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가죠. 이건 미러가 아니라 회전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 회전 히스토리는 당연히 이게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있죠. 내가 이렇게 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대편 히스토리가 걸린 거는 잘 보세요. 0 엔터 해서 복사 아니오로 할게요. 얘가 이만큼이 옮겨진 만큼의 위치로 얘가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히스토리 깨졌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미러하고는 틀린 거다. 미러 그러니까는 히스토리라고 뭐 미러처럼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레이 히스토리는 어레이 히스토리만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러는 미러에 맞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히스토리가.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저런 것도 이거 히스토리 걸리잖아요. 복사. 그럼 또 복사는 복사대로의 거기에 맞는 히스토리가 걸리겠죠. 그런 거 그냥 하시면서 또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일단 이런 식으로 이 선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란 자기 모태가 자식이 아니라 모태에 의해서 분류된 것이 히스토리를 걸리면 모태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미러 히스토리에 영향을 받고 어레이 히스토리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 명령어 조건에 맞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복사 히스토리가 걸리면 복사 히스토리에 맞게 히스토리가 영향을 받는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히스토리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물건 제품 들어가고 이제 물건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그릴 때 그때도 이제 이게 왜 그러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참조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뭐 설명도 오늘도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몇 차례를 더 하든지 해야 적응이 될란가. 말이 막 꼬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조금 저는 나름 굳이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그걸 정확하게 대입을 해보려고 설명을 하는데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거세요. 근데 그래도 조금 잘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부분이 많으니까 뭐 내가 조금 설명이 잘못됐어도 한번 조금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전달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고요. 요거 오소 스냅하고 이렇게 화면 제어법, 이렇게 마우스 화면 제어법하고 그리고 여기 그리드 스냅, 뭐 직교 모드, 평면 모드, 개체 스냅, 뭐 건볼, 스마트 트랙은 뭐 잠깐 설명했고 히스토리 기록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필터는 다음 시간에 요거 하면서 들어갈게요. 뭐 어차피 제가 마감 칠라고 이미 마감 멘트까지 날렸는데 또 하긴 그렇습니다. 이걸 못 봤네요. 제가 잠시.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